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정순이 쓰러진 지 8년이 흘렀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진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진수가 정순의 몸을 닦는다며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정순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정순의 팔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진수가 화를 냈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정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엄마 씻겨드리는 건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뭐가 아니에요? 엄마는 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 동안 견뎠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싫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정순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요. 싫어. 이제 그만해. 도와주세요. 정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아, 순아, 괜찮아?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6년 전 진수를 돌봐주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이제는 6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순이 울면서 불렀습니다. 문 열어. 김씨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요. 아주머니한테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상한 건 너야. 문 열어. 아주머니 도와주세요. 정순의 절규에 김씨 아주머니는 더욱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야, 문 열어라. 엄마가 왜 이래? 결국 진수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들어오자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구해주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정순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야윈 몸, 팔에 멍자국, 공포에 질린 눈빛. 순아, 이게 뭐야? 진수야, 엄마가 왜 이런 상태야? 아주머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요. 환청도 들으시고. 진수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속지 않았습니다. 환청? 이 멍은 뭐야? 넘어져서. 거짓말 하지 마.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왔습니다. 정순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정순을 검사했습니다. 오랜 학대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8년. 8년 동안 누가 그랬나요? 제 아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적으로 정순을 돌봤습니다. 경찰이 진수를 조사했습니다. 진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엄마가 환청에 시달려요. 제가 돌봐드린 건데 왜 이런 오해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김씨 아주머니의 증언, 정순의 진술. 몇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수는 피고석에 앉아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엄마를 그렇게 할 리 없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시지만 증거들이 학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정순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8년간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나 봅니다.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제 잘못이기도 해요. 잘못은 당신이 아닙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수는 김 씨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 씨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햇빛. 햇빛을 쬐고 싶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수는 8년 만에 제대로 햇빛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김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정수는 김 씨 아주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8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창가에 서서 해돋이를 보았습니다. 8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순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네. 그래야죠. 정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김 씨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7년 봄이었습니다. 정수는 재활센터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정순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이세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직 불편했지만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2년간 정수는 천천히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이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 치유의 의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8년 정수는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약초 가게를 열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도와줬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가게는 작았지만 정순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일터를 갖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이 차는 뭐예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치유의 차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마음을 편안하게. 네.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 차 마시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정순의 진솔한 말에 손님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순의 가게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정순과 비슷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상담도 해주시나요?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폭력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중요해요. 그날부터 그 여성은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소개받아왔습니다. 2010년 정수는 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새싹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의 새싹을 틀어보자는 의미예요. 모임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으로 상처받은 여성,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어머니들.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한 여성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했죠. 정순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치유해 나갔습니다. 정순도 이 과정에서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2015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순이 가게에서 차를 우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수였습니다. 10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하러 왔니? 정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아파요. 살 곳도 없고 진수가 울먹였습니다. 나 좀 살려줘요. 엄마밖에 없어요. 정수는 진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수야.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어. 엄마, 내가 잃은 건 가족이 아니라 인간다움이야. 정순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사회복지사 연락처 줄게. 거기서 도움받아. 정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다시 오지 마. 진수는 명함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 진수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정수는 문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진수 왔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많이 강해졌구나.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아, 내가 하는 일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2016년 봄 새싹회 6주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명이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정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맞아요. 함께라서 가능했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은 정수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지난 삶을 생각했습니다.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을 때 꿈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꿈을 찾았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이제야 내가 나로 산다.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가게 한 구석에는 새싹회 회원들이 보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 근황 보고 새로운 꿈 이야기들. 정수는 그 편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 이 작은 가게를 찾아올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온 그 사람에게 정수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위로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괜찮다, 혼자가 아니다, 희망이 있다. 그것이 정순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